앞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태풍 흰남노는 부산 인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의 태풍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예상되고 또 그 위력은 어떤지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인 오재호 나노에도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태풍의 위치와 강도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부산 근처를 갖다 통과하고 있으면서 방향은 포항 쪽으로 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쇠퇴기를 가긴 하는데 여전히 그 영향 반경이 한 400km 정도 되니까 당분간은 주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강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강도도 지금 매우 강한 강도에서 이제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마찰이 돼서 태풍 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강한 쪽으로 갔다가 바다에 나가면 다시 한번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그 바다에 있는 수증기라든가 열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전반적으로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쇠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러면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전히 우리가 행동 반경이 400km나 되니까요. 예. 강풍에 대한 것들은 계속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레이더 사진에 보면 이번 흰남노의 특성이 강우대가 굉장히 북쪽에 치우쳐졌습니다. 예. 중심이 뒤에 따르고. 그래서 아마 수도권도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바다로 나가면서 비는 좀 줄어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강풍들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주의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지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마 남해안 쪽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예. 아마 피해도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한두 시간 있으면 포항 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제는 이제 동해안 쪽에 계속 연안에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 집중호우라든가 또는 높은 파고에 의해서 연안 침식, 안 그래도 동해안 쪽에 침식이 많은데 이것들이 아마 연안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태풍이 올 때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뭐 간판을 미리미리 점검해라. 네네. 뭐 이런 조금 항상 반복되는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나은 대책은 없는 겁니까? 예, 뭐 당장 태풍이 올 때 하루 이틀 사이에 할 대책은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걸 하는데 조금은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재난 일선에 있는 팀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올 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크게 현장에 살 일이 별로 역할이 줄어듭니다. 예.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창문에 창틀에 종이를 넣는다, 테이핑을 한다 이런 것들은 효과면 또 의심스럽고 굉장히 단편적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제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괜찮은 창을 달면 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옛날에 오토바이 탈 때 전부 헬멧 없이 탔지 않습니까? 사고 많으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게 보완되면 오히려 피하십시오, 창틀에 신문을 넣으시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지키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넘으면 좀 대피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조금 재난 관리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좀 분리해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네. 과거 태풍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좀 매미나 네. 좀 루사와 많이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예, 가을이 되면 우리가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무더운 것들이 우리나라 쪽 장출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잘 오지 않습니다. 예. 가을이 돼서 입추가 지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이 되고 그 사이에 틈새로 태풍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후변화하고 해서 태풍의 강도는 강한 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도 예상 못했던 태풍이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에 보면 태풍 루사나 매미, 차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강풍이 좀 더 강한 걸까요? 예,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강할 때도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태풍 그러면 우리가 기상청에서는 강풍경보가 따로 있고 호우경보가 따로 있고 해일경보 다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경보를 내는 것은 이게 종합 패키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풍, 호우, 해일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네. 지난달 그 폭우와 비교하면 좀 어느 정도로 내릴까요? 뭐 이제는 그 지난달 폭우 왔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폭우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권 임야에는 굉장히 많은 그 습기들이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더 부으면 이제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산사태 위험은 여기가 여전히 있고요. 또 수도권뿐만 아니고 그 강원 남부 경북 지방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식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지키는 힘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아마 산사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인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와 태풍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